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토론해 볼 자료는 현동균 경제분야 독립연구자의 칼럼입니다. 제목이 호텔 경제학 싫다면 빵집 경제학은 어때? 이거든요. 네, 최근에 그 호텔 경제학 있잖아요. 돈이 돌면 경제가 흥한다. 뭐 이런 주장인데 네, 맞아요. 이걸 두고 아니 돈이 무슨 무한동력이냐 이런 비판도 꽤 있었죠. 그렇죠. 논란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칼럼을 통해서 이 돈의 순환 원리라는 걸 케인즈의 유효수요 원리랑 한번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이 결국엔 돈이 진짜 스스로 가치를 만들면서 계속 돌 수 있는 거냐 이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칼럼 저자는 아주 단호해요. 그래, 바보야, 돈은 무한동력이다. 딱 이렇게요. 아, 그렇게까지요? 네, 비유를 들기를 돈은 혈액 같아서 그 자체로는 없어지지 않고 경제 시스템 안에서 계속 돌면서 활동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거죠. 혈액이요? 네, 누군가 이걸 쓰지 않고 그냥 꽉 쥐고 있을 때, 그때만 흐름이 멈춘다는 거예요. 아, 그 비유는 재밌네요. 혈액이라. 근데 그게 어떻게 딱 무한동력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냥 돈다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느낌도 드는데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그래서 칼럼에서 더 쉽게 설명하려고 빵집 경제학 비유를 들어요. 빵집 경제학이요. 아주 단순한 마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빵집이 딱 하나 있고 재료는 공짜라고 치고요. 오직 노동력만 들어간다고 가정하는 거죠. 네, 그럼 주인은 빵이 얼마나 팔릴까 이걸 예상해서 직원을 고용하겠죠. 그렇죠. 예상 판매량만큼.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을에서 빵을 살 사람이 그 빵집 직원들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직원들이 월급 받아서 그 돈으로 빵을 사 먹을 테니까 결국엔 그 직원들이 살 수 있는 빵의 양이 고용 규모를 딱 정하겠네요. 그렇죠. 만약 월급으로 빵 80개밖에 못 산다 이러면 고용을 줄여야 할 거고 한 150개 살 수 있다. 그럼 더 뽑아도 되는 거고.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빵 생산, 그러니까 공급이랑 빵 구매, 수요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완전히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거죠. 네네. 고용이 수요를 만들고 또 그 수요, 즉 판매량이 다시 고용 수준을 결정하고 이런 상호 의존적인 관계. 여기서 무한동력의 실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를 조금 더 넓혀보면요. 예를 들어 마을에 동사무소 직원이나 오븐 만드는 사람 아니면 관광객이 불쑥 나타나면요. 네, 이 사람들이 와서 빵을 사면 빵집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주인은 당연히 직원을 더 뽑겠죠. 그렇죠. 또 반대로 주인이 앞으로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오븐을 새로 주문한다면요. 그럼 그 오븐 공장도 사람을 더 뽑을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예를 들면 관광객 소비, 나 직원이 대출을 받거나 상속을 받거나 하면요. 네. 혹은 내부에서 미래는 좋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기대, 주인의 투자 같은 거죠. 이게 생기면 이게 바로 고용 증가로 이어지고 그게 또 소득 증가, 수요 증가, 다시 투자 증가, 또 추가 고용 이런 선순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 시작점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돈이 그냥 도는 걸 넘어서 낙관론이라는 일종의 집단 심리를 자극하고 그걸 막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빵집 경제학 이야기가 그 유명한 케인즈의 유효수요 원리랑 어떻게 딱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이 쉬운 비유가 케인즈 이론의 그 핵심을 아주 잘 담고 있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 네, 상호 의존성. 그렇죠. 둘째는 돈이 도는 것, 특히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지출 있잖아요. 소비나 투자? 이게 실제 생산량이나 고용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그냥 물건이랑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기계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어쩌면 거대한 심리 게임에 가깝다는 통찰인 거죠. 심리 게임이요? 네, 이 칼럼의 핵심 주장은 어쩌면 경제는 돈의 양 자체보다도 그 돈이 만들어내는 집단적인 믿음이나 기대 심리에 더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이런 좀 도발적인 이야기예요. 흥미롭네요. 칼럼에서 또 보니까 빵집 주인이 이윤율을 좀 낮추더라도 직원 월급을 더 주면 그 돈이 결국 다시 빵 사는 데 쓰여서 오히려 이윤의 총액 자체는 커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그것도 재밌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가 꼭 반대되는 개념은 아닐 수가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흔히 나오는 반론 있잖아요. 돈 풀면 물가만 오른다. 네, 인플레이션 우려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칼럼은 경기 침체 시기에는 놀고 있는 설비나 실업자 같은 유효 생산 능력이 많기 때문에 돈이 좀 풀려도 당장은 이게 막 인플레이션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해요. 아, 여력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정부가 직접 푸는 돈, 이걸 뭐 본원 통화라고 하는데 이거랑 은행의 신용 창조 과동을 통해서 불어나는 시중 통화량, 뭐 M2 같은 거요. 이건 또 다르다는 점도 강조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돈 풀면 무조건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단순한 공식은 좀 경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오늘 살펴본 칼럼은 빵집 경제학이라는 쉬운 비유랑 케인즈 이론을 통해서 돈의 순환이 그냥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고용이나 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낙관이라는 그 심리를 통해서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경제에 좀 여력이 있을 때는 돈 풀면 무조건 인플레라는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건 이거 같아요. 저자가 케인즈 말을 인용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보다 원래 갖고 있던 그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기가. 네. 어쩌면 경제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장벽은 뭐 복잡한 수식이나 그래프가 아니라 돈이나 경제는 반드시 이래야만 해라고 우리가 너무나 깊게 믿고 있는 그 고정관념 자체에 의문을 던지는 것,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눈 칼럼의 원문은 더 칼럼니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